네, 본격적으로 OX 퀴즈 6개 질문이 나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관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선수 이렇게 내셨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네. 정말 너무 어려울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그러면 첫 번째 퀴즈는 우리 들어가는 퀴즈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이런 말을 제 좌우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이때 이 비가 좋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비는 좋은 의미다 그러면 동그라뱅이고 그때의 그 비는 나쁜 의미로 쓰인다. 말하자면 비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동글뱅이고 그 비는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X 이렇게 되는 거. 뭔 뜻인지 알아죠? 너무 어렵나? 첫 문제부터? 네. 예, 이거 맛보기 문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그겁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해서 비는 좋은 의미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초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으면 O. 이 B를 맞으면 좋다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O.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X. 자, 다 누르셨죠? 자, 이제 여기 3명의 패널들이 있습니다. 패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바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은 O를 몇 명이나 눌렀는지 그리고 X를 몇 명이나 눌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O를 누른 학생은 87명, X는 55명, O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 정답은 과연 뭘까요? 저는 항상 다 지금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저는 항상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대변 못하는 이 패널들이 나오셨는가? 자, 저는 오늘 제 원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래도 인생 선배로서 해줘야 될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이건 제 좌우명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오늘날 우리 공무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제 장관이 됐다 그러면 나름대로 원하는 그 레벨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장관이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라는 내 좌우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는 얘기는 난 지금 비가 맞고 싶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비가 필요하고 뭐래도 비가 필요한 거야. 식수를 쓰기 위해서도 비가 필요하고. 근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시커먼 먹구름이 있는 거야. 여기서 비가 내리겠구나 하고 그냥 그 밑에서 여기 그릇 갖고 기다려봐야 조금 이따 쳐다보니까 그 먹구름은 간 곳이 없고 저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먼 데서 새털구름 같은 게 희끄무리한 게 있는데 저게 비가 되겠어 제가? 아이고 하고서 쟤는 아니야 라고 봤는데 한참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니 그 구름이 시커먼 비구름이 돼서 나에게 비를 내려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하는 얘기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을 너무 가려서 사귀거나 너무 가려서 따지면서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들어갔을 때 어떤 직장 상사 중에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과장으로 끝이야 끝. 별로
말 들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4, 5년 뒤에 보면은 부장이 돼가지고 나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그러한 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돼 했는데 3년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은 회사에서 나가고 없는 거야. 근데 인생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물론 그게 여러분들 제가 뭐 거기서 알랑알랑하고 뭐 이렇게 조조짓 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가리고 따지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하고 이코르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시키는 일이든 이 사람이 시키는 일이든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지, 비전이 보이는 사람이 시킨다고 열심히 하다가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시킨다고 난 몰라, 그거는 절대로 출세를 못해요. 또 여러분들이 임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뭐 친구도 마찬가지죠. 뭐 친구가 옆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 같으면 옆에 조금이라도 더 옆에 있으려고, 아유 쟨 뭐 썩 잘 될 것 같지 않은 친구 그러면 또 무시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근데 이거 뭐 맞는 사람한테 뭘 줍니까? 선물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총 6문제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맛보기식으로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 3명의 패널이 대표로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대변을 못 해줬죠? 잠깐 이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이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있는 4학년 황다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이과대학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장한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리더십그룹 환경봉사단 윤혜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잘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에 달성을 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무역 1조 달러. 그런데 그건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베스트 10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얘기예요. 우리 선조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끝에서부터 10번째였어요. 그때 필리핀이 알아요? 필리핀 알아요? 필리핀이란 나라가, 우리는 집 지을 기술이 없어. 그래갖고 지금 그 광화문에 보면 왜 그 미국 대사관 건물 있죠? 그 건물도 필리핀이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을 기술이 없어, 그런 거를. 물론 돈은 미국이 됐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장충체육관 아시죠? 그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이 우리나라한테 불쌍하다고 지어준 거예요. 정말로. 필리핀 돈으로. 그랬는데 지난해 우리가 무역 1조 달러에 세계 9번째로 달성하면서 지난해 제가 대통령 모시고 필리핀 출장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협의하고 왔냐면 필리핀에게 우리가 무상 원조를 얼마를 줄 것이냐를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된 거예요. 그런데 품목별로 보면 우리가 지금 조선 수출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자동차는 세계 5위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대단한 게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왜 큰 거 있잖아요, 이걸 통째로 가서 지어주는 거지. 그거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2009년에 세계 어느 나라로 수출을 했어요. 여태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해 본 나라는 미국, 일본, 카나다, 러시아, 프랑스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6번째로 수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6번째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는데 우리가 수출을 한 대상 국가는 터키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문제 2009년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나라는 터키다. 맞으면 O, 틀리면 X. 눌러주세요. 12초 내에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뭐 참고로 뭐 2번 연속 뭐 같은 게 답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눌러주셨죠? 자, 이번에 패널 여러분의 선택 어떨까요? 들어주시죠. 네, 이번엔 만장일치네요. 아니 왜냐면 패널이 다 O를 갖고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도 이 패널이 뽑힌 사람인데 2문제 연속 내가 망신의 구렁텅이로 넣을 수는 없어서 좀 노골적인 힌트를 좀 줬습니다. 네, 장관님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두 번째 질문을 이제 O로 해준 학생은 몇 명인지 그리고 X로 한 학생은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X가 114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O를 누른 학생 41명이나 됐습니다. 자, 이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UAE라고 아랍에미리트 연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 땅덩어리밖에 아니지. 우리나라 이 남쪽 반도 정도 되는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그런데 사실은 이 중동에서는 매우 작은 나라야. 어마어마하게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얼마나 큽니까? 사막이니까.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하는 그 펀드라는 게 있어요. 국부 펀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은 중동에서는 제일 많은 나라고 이 또 하나의 그 펀드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말로 돈이 넘쳐나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우리가 2009년에 원자력 발전소 4개를 수출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4개를 수출한다는 건요. 여러분 그 의미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50억 불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수출은 소나타로 치면은 25만 대에 해당돼요. 원자력 발전소가.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5억 불이니까 50억이니까 5조 원에 해당되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10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만 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내 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잘 봐야 되는데. 근데 그 100만 개인데 100만 개에 해당되는 부품인데 그 소나타 저기 하나가 25만 대 해당되니까 보통 이번에 수출한 게 원전 4개거든요. 4개를 이제 한꺼번에 한 자리에다 짓는 거예요. 이렇게 4개를. 그럼 4개면은 곱하기 4니까 200억 불? 소나타로 치면 100만 대죠. 아, 총장님 너무 잘 맞히시는 것 같아요. 그게 100만 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저 물량입니다. 그런데 원전 수출의 의미가 또 큰 거는 보통 우리가 UAE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면 지금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 UAE에. 그런데 보통 원전을 다 짓고 나면 그 운영도 우리나라가 해주게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아마도 2016년 정도 되면은 약 2,000명 정도의 전문 인력, 무슨 저 근로 인력이 아니라 전문 인력, 원전을 운영하고 오퍼레이트하는 그 전문 인력이 한 2,000명 정도는 UAE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원전 수출은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도 매우 직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만 개의 부품을 필요로 하는 원전인데 그 중에 보면 원자로도 포함하는 겁니다. 무슨 뭐
저기 저 냉각기 뭐 수소 발생 무슨 제어기 등등 같은 모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부품이에요. 아시겠죠? 그 중에 오늘 현재로 하지 말고 연말로 합시다. 연말이 되면 올해 말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UAE에 짓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올해 말이니까 이게 한 4, 5년 걸리니까 올해 말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짓는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 자금률은 100%다. 맞으면 동글뱅이, 틀리면 X. 기술 자금률이 100%란 얘기는 모든 원전에 관련되는 그 모든 그거를 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100%다. 연말이 되면. 네. 맞으면 동글뱅이, 틀리면 X. 네, 이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이 100만 개인데 이 100만 개를 다 우리 기술로 작업을 한다. 그렇다면 O, 아니다, X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초입니다. 기술 자금력은 100%다. O, 아니다, X.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패널 세 분 들어주실까요? 네, 만장일치로 O를 들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눌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가 훨씬 상대적으로 많네요. 네, 근데 103명이나 O를 눌러줬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던지는 말에 매우 아주 받아들이는 그게 아주 훌륭하네. 내가 한 말이라고는 내 얼굴에 비치는 자신감에 주목하라고 했더니만 다 동글뱅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이게 매우 자랑스럽게도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출하고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지만 소위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그 나라의 국력 내지는 그 자신감, 우리가 그것도 만들어? 우리가 그것도 수출해? 라고 뽑을 수 있는 게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우리가 통상 접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자동차, 항공기, 원자력 발전소를 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이에요. 항공기는 아직 유감스럽게도 대형 여객기는 못 만들지만 지금 T-50이라고 저 고등 훈련기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정부는 기업이랑 합해서 그 여객기도 만드는 그거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올해 말이 되면 100%가 우리 기술인 거예요. 오늘 현재는 95%입니다. 그 좀 패널이니까 어떻게 소감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라고 한 데에 대해서 학생회장이 한번 얘기해. 워낙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100%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오라는 팻말을 들었고요. 되게 자랑스러운 힌트 때문이 것 아니었고. 같습니다. 뭐 힌트도 많이 받았고요. 또 우리 장한샘 부회장도 다른 기기 수출하는 것 같은 경우는 부품이나 이런 게 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 케이스를 보다 보면 원자력 수출이 그러니까 100%라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뿌듯하고 밖에 나가서도 뭐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누구는 묻고 누구는 안 물으면 또 우리 이제 유해선 회장은 또 이렇게 판에 박힌 얘기 하지 말고 좀 획기적인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미안해 또 판에 박힌 얘기를 하니까 또 가장 모범 답안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제 모범 답안 말고. 저도
획기적인 답을 하고 싶지만 모험적인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나라 그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1호기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에서 그게 그치지 않고 이제 아랍메이트에 수출할 수 있다는 거.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박수 치세요.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저는 그 빈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제가 60년대 초등학생이었고 뭐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60년대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나라가 생산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도 말이나 되는 짓을 해라. 어떻게 자동차를 우리가 생산하겠다고 하냐. 그는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또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도 그거야말로 할 걸 하겠다고 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가 대표적인 우리의 먹거리 아닙니까? 참 그걸 보면 뭐 정부가 해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정부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우리 기업, 국민들이 뭔가 하여튼 하겠다고 하는 정말 그거는 우리 민족의 그 DNA 속에 면면이 흐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없이는 설명이 잘 안 돼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런 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DNA를 품고 있는 이 한반도에 태어난 것을 매우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래 원전 좋다 이거야. 뭐 세계에서 6번째 수출도 했고 기술도 100%라고 하고 대단한데 지금 미국도 핵심 부품을 우리나라한테서 사가는 게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까 미국서 처음 했다니까 그 정도로 이제 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3월 달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이후 세계에서 원전을 짓겠다고 하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나라들이 주춤하는 거야. 주춤해. 그래갖고 그 결과 독일과 같은 나라는 탈원전을 선언했어요. 우리 앞으로 그런 원전 지금 있던 거 다 끄고 원전은 짓지 않겠다. 또 일본도 오늘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다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 퀴즈입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옛날에 보면 3마일 원전 사고라는 게 있었어요. 3마일 원전 사고라고 3마일 원전에 그 원자로가 안에 사고가 나서 이게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뚜껑이라고 그러죠. 이 안에서만 있었지 그 방사능이 밖으로 새어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대형 사고지만 역설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났지만 하나도 밖으로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처리가 됐으니까. 아무튼 그러나 미국은 안전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3마일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30년 동안 단 한 기의 원전도 짓지를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퀴즈가 뭐냐면 그러한 미국이 퀴즈입니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후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 땅에 다시 짓기로 결정하고 짓기 시작했다. 맞으면 동글뱅이고 틀리면 X지. 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황당무계한 얘기 같기도 한데 또 황당무계하고 12초네. 네. 답이 당연하면 또 그런 퀴즈를 냈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이제 패널 분들의 이제 압박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명 다 만장일치로 네 5를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눌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 네 121명, X는 28명. 이래서 네. 내가 저 퀴즈 같은 거 내면은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이 노출이 되는 거야. 정답이. 맞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달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석 달인가 뒤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겠다고 하고 정식으로 승인을 해서 짓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미국이 30년간 원전을 안 지었던 나라인데 아니 후쿠시마라고 사태라고 하는 초유의 사상 초유의 원전 사태가 후쿠시마입니다. 근데 그게 일어난 다음에 원전을 다시 지어? 아니 원전이 그럼 그만큼 안전한 거야? 우리 저 황다섬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대목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일본과 같은 그런 사고를 없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미국이 다시 시도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미국이 봤을 때는 원전은 안전하다고 본 겁니다. 원전은 안전하다고. 다만 그 후쿠시마 사태 같은 것은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사태예요. 우선 그렇게 큰 지진과 쓰나미가 닥쳐올 가능성도 지극히 희박하고 그 다음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의 성격이 매우 짙고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성격이 매우 짙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그 아주 정말 초정밀 그 안전위원회에서도 이건 원전은 지어도 괜찮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의 원전이 대강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현재 거의 뭐 가동 중이거나 하여튼 뭐 거의 다 짓고 해서 그냥 거의 움직이는 상태에 있는 원전이 대강 몇 개일 것 같습니까? 100개? 300개? 응? 몇 개? 아 이건 퀴즈 아니야 이건. 한 200개 아닐까요? 500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원전이 471개인가 뭐 그렇지만 뭐 반올림하면 500개예요. 우리나라에는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짓겠다고 고민하는 원전의 숫자도 대강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계획을 하거나 진도가 많이 나갔거나 뭐 진도의 여하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6번째 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자체 평가할 때는 그 6나라 중에 우리가 원전 기술 경쟁력은 거의 제일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역산해 보세요. UAE라는 나라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돈이 너무 많은 나라야. 그 나라가 그리고 UAE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7번째인 나라예요. 제일 많아요. 아주 7번째로 많아요. 저기 세계 석유 매장량의 7%인가를 갖고 있어요. UAE가. 근데 그 나라가 무엇이 그래서 저기 값에 연연했겠어요. 결국은 제일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데를 선정한 거죠. 그래서 UAE에서 원전을 발주했을 때 그 경쟁을 한 나라가 일본과 미국의 컨소시움, 불란서,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셋이서 붙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당당히 그거를 차지했던 겁니다. 2009년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경쟁력이 매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400기 정도가 지금 또 아니 500기 정도가 지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한 우리의 수출 시장인 거예요. 그러는 판국에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위축됐다는 것이 이제 정부로서는 매우 아쉽던 차에 미국과 같은 나라가 저렇게 큰 결정을 해주니까 우리는 참 힘을 받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죠. 아니 그렇지만 독일은 스톱을 했는데요.
독일이란 나라는 자기네가 필요로 한 전력의 2배 정도의 발전소 설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전기를 키고 산다면 그 나라의 발전 설비는 200이야. 정확히는 한 180대지만. 그러니까 이 원전이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하고 이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우리는 원전을 안 돌리마. 안 돌려도 아무런 나라에 문제가 없어요. 일본도 다 세웠는데요. 일본도 자기네가 필요로 한 전기가 100이라면 일본의 발전 능력은 140 내지 150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원전이 당사자니까 스톱을 시켰는데 스톱을 시켜도 지금 전기가 돌아가요. 다만 올 여름에는 일본도 이 상태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지금 지척에서 그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어쩌질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좀 이렇게 호전이 되면 다시 원전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기가 필요한 게 100이다. 한여름에 또는 한겨울에. 그럼 우리나라는 있는 대로 돌렸을 때 107, 108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7, 108이라는 얘기는 7% 정도의 여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발전소가 한 2개 정도, 3개 정도가 예기치 않게 쓰거나 하면은 우리는 전기를 덜 써야 돼요. 끄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앞으로는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전기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웃었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거야. 날 보면서 그런데 지금 남의 나라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뭐 신문에서 보니까 뭐 고리 1호기가 뭐 전기가 뭐 꺼가지고 무슨 뭐 저 원자로가 뭐 약간 좀 이상하니 많이 그런 걸 신문에서 봤죠. 그거 당장 우리나라 일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5번째 퀴즈는 그 고리가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고리는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O, 아니다 X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초입니다. 자, 고리 1호기 네,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의 선택. 자, 궁금한데요. 올려주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맞추지? 네, 3명 다 X로 이제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정답자 한번 확인을 하기 전에 O를 들어주신 분은 몇 분이시고 X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근데 그 고리는 어디에 있냐면 부산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이지 부산광역시예요. 고리가 옛날엔 이제 부산광역시 밖에 있던 그 저기 뭐 군단이지만 지금은 부산 시내로 편입이 돼서 부산시 외곽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의문을 풀어드릴게. 아니 그때 그 뭐예요? 우리나라가 막 뭐 지금까지도 시끌시끌한데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는 큰 사고는 없었고 여태까지 아주 잔잔한 고장은 있었지만 그건 뭐 고장이에요. 그건 뭐 고장을 문제시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장이란 얘기는 방사능의 누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곽의 어떤 그 부품의 고장이지. 자, 그러면 이번에 고리 사고는 뭔데 그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세웁니다. 일부러. 왜 세우냐면 그 핵 연료를 바꿔놓아야 되잖아. 그리고 바꿔놓고 그리고 또 그때 이것저것 고칠 거를 보수를 해요. 이것저것 고친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고리 1호기도 그 당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세우고서
이제 한 6일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 원자로의 온도가 원자력 발전소를 돌릴 때는 한 2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30도. 막 식었지. 그러나 그것이 또 계속적으로 냉각수를 넣어서 그 원자로는 계속 이제 차가운 단계로 가져가야 뭐 혹시 불상사가 없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기는 되는데 원자로를 꺼도 예를 들면 이 전기는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은 일을 하니까. 또 냉각수를 집어넣어서 원자로 자체를 식혀야 되겠죠. 계속 비록 30도까지 식었지만 그래도 뭐 계속 좀 낮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전력이 들어와요. 전기가. 그러니까 그 발전소가 아닌 다른 데로부터. 그러면 이 전기가 두 가닥으로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 발전소를 껐을 때 이것저것 시험해 보지 않겠어? 그래갖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 중에 하나를 딱 끊어. 일부러. 끊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다른 기계들의 반응이 좋은가 나쁜가 체크해 보고 나쁘지 않구나. 요거 올리고 요거 끊어봐. 이제 이런 걸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올려봐 했는데 올리러 가는 도중에 성질 급한 직원이 이걸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동시에 외부로부터 오는 전원이 꺼진 거야. 깜깜해졌지.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에는 전기가 꺼질 걸 대비해서 자동 소형 발전기가 2개가 있고 수동 발전기가 하나가 있어서 도합 3개의 예비 발전기가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에 전기가 꺼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냉각기에다가 원자로에다 냉각수를 공급하는 거거든.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가 꺼지는 순간 자동 발전기가 부릉하고 돌아요. 그게 2개가 있다고.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점검 기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점검 기간에 얘도 점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도 해야 돼. 참 이렇게 이해력이 빨라 하여튼. 얘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는 분해를 했어. 그래갖고 이것저것 기름치고 조이고 요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때는. 그 사람이요 재수가 없으면 접신물에도 코 박고 어떻게 된다 그러지. 앞으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지. 이게 고장이 난 거야. 얘가. 그래서 혹자는 그때 얘를 뜯고 얘는 좀 놔두지. 발전소 2개 중에 해필은 왜 걔를. 하여튼 이게 고장이 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수동 발전기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거에 버튼을 눌러서 키면 되는 거야. 그런데 12분 만에 아까 끊었다는 거 있었잖아. 이게 연결을 시켰어. 그리고 12분 만에 불이 들어왔어. 정상 상태가 됐어. 그런데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가 꺼졌을 때 15분 이내에 백색 비상을 발동하게 돼 있어요. 15분. 뭐냐면 이게 전기가 꺼졌다. 빨리 조치를 취해라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같이 조치를 취하는 게 15분이야. 근데 그 15분도 되기 전에 전기가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큰일 났다, 전기 꺼졌다, 백색 비상 이거 하기도 좀 웃기잖아 사람이. 또 수동 발전기를 돌리기도 그러니까 그냥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이 원자력의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만 규정에 보면 원자력 안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전기가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위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언제고. 원자력 안전의 규정에 따르면 4시간이든가 5시간인가 하여튼 그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12분 만에 원상해 보게 되니까 이거 뭐 괜히 보고해서 야단 맞느니 그냥 넘어갈까. 아주 넘어갔다가 그게 한 달 뒤에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서는 대수특필이 되고 그 사람들은 지금 검찰에 고발이 돼서 다 지금 사법 처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원전을 관리하는 그 회사에서 한수원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매우 학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지난번 사고는
그 어떤 그 핵심적인 원전의 안전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안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안전성을 믿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원자력 말고도 무슨 태양광, 풍력, 뭐 또 뭐 있지? 또 하여튼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런 걸로 돌려갖고 공이 없는 전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젠가는, 그지? 언젠가는 가급적이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또는 뭐 연료전지 발전이나 이렇게 그야말로 무공해 전력으로 가면 좋죠. 또 갈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원전을 고수하는 이유에는 원전이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믿는 거고, 또 원전 자체가 매우 그 CO2 방출이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녹색에 가까운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엔 뭐 문제는 막 준비했지만 뭐 대강 답을 이미 얘기해 버렸지만 그래도 또 있으니까, 전기를 만드는 그 에너지원은 원자력이 있고 수력이 있고 석탄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또 풍력이 있고 석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중에 문제는 이겁니다. 가장 발전 단가가 비싼 것이 이 중에 내가 보기로 준 것 중에 풍력이다. 맞습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으면요, 네,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2초 드리고 있고요. 이 중에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싼 게 풍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이제 시간 다 돼 갑니다. 네, 다 됐습니다. 우리 패널들의 선택 들어주시죠. 내가 그 끝에 태양광이라고 그러려다가 걔도 혹시 한번 슬쩍 돌려보면 틀리지 않을까 해서 돌렸는데 다 맞추네. 네. 제가 얘기한 것 중엔 태양광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6명 좀 졸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6명은 이거 아니야? 아무리 쉬워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뭐 이래가지고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사실 이렇게 온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어떤 그 지식경제부에서 걱정하는 일 또는 이제 원전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스킨십을 하는 거이기도 하죠.